두 분 모셨습니다. 여당에서는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가 초선 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이상일 의원이고요. 야당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싱크탱크 아태평화재단 핵심 브레인이었고 민선 강진 군수를 지냈습니다. 황주홍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래간만에 모처럼 어제 밥값 하셨더군요. 좀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편안하게? 네, 뭐 잘 잤습니다. 뭐 송구스러운 마음이야 여전하죠. 151일 만에 예. 겨우 90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진짜 밥값을 해야 되겠죠. 분발해야 되겠죠. 예. 어제 좀 속이 좀 후련하시던가요? 또 등을 황의원님은. 네, 이제 어제는 뭐 등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일부 내부에 반대랄까 반발이 없진 않았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뭐 잘 되었습니다. 예. 진작 그렇게 됐었어야 하는데 예. 5달 동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허송세월 했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두 분의 수첩을 들여다볼 건데요. 먼저 온라인 수첩이 있고 오프라인 수첩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첩, SNS가 요즘 뭐 수첩 같은 거지 않습니까? 두 분 다 SNS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두 분은 이 온라인 수첩 SNS에 어떤 글들을 남기셨는지, 어떤 소회를 남기셨는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수첩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온라인 수첩. 자, 인내심 많이 기르셨군요, 어제. 예, 제가 찍은 사진이네요. 예, 국회 안에서. 어제도 저희는 2시 조금 넘어서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 반 좀 넘어서 이제 본회의가 됐는데 국회에 있으면 인내심 하나는 잘 길러지는 모양이다. 이런 내용을 쓰고 기자 생활 하실 때보다 더. 네, 예. 기자 때도 진짜 인내심이 있어야죠. 네. 예. 자, 이번에 그러면 황주홍 의원님의 온라인 수첩. 어때요? 어제 무슨 내용이 써 있었을까요? 보시죠. 이 내용은 주무장관들이 와서 사과했었던 그 국회 와서 사과했었던 그 어제 내용이죠? 어제. 어제 농식품부 장관 상대로 예. 이제 쌀 시장 개방 문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장관이 사과를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텐데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네. 이게 지금 양해를 구할 사항이냐 해서 이제 장관이 어제 이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 네. 양해만 구할 뻔했다가 황 의원님이 요구해서 사과한 거군요, 어제. 글쎄. 인식의 문제인데 네. 여야에 저는 공히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과하고 미안하다든가 죄송하다든가 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인색하죠. 그게 인색하고 예.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이 낮아지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중대한 실책이나 있었던 거 좀 이걸 자백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여야 없이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본인의 그 눈 속에 있는 이 대들보에 예. 대해서 순수히 시인하는
그런 문화랄까 그런 분위기와 관행이 우선 국회에서부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있었어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반에 뭐 그래요. 사고내도 네. 일단 사과하지 말고 저 시인하지 말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동감하시죠 이런 얘기. 저는 우리 황정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여러 차례 저도 뭐 SNS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사람이 일하다 보면 뭐 누구든 잘못할 수 있고 특히 정치인들 또 공직자들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국민 앞에서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는 건 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야 정치권이 정정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건 정정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차에 말이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미고 안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안용백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 교육했던 게 미고 안수예요. 미고 안수.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생활해라. 그렇게 배웠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그냥 그 티끌만 보려하는 그런 거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미구안수 운동 좀 해보죠. 네, 우리도 많이 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 두 분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밥값 못하셨지만 어제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이상일 의원님의 그 수첩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 네. 그 오프라인 수첩인데요. 그 갖고 나오셨죠? 그 네, 수첩 네. 저희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나 좀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쓰신 건가요? 인내와 뚝심 통하다. 인내와 뚝심 통하다. 네. 글씨가 좀 악필이어서. 무슨 뜻인 쓰신 거예요? 어제 상황을 보면서 저도 그 본회의장에 남아 있으면서 참을 인자 아까 보여주셨지만 인내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적 동물이고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100%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또 대화하고 타협해서 접점을 모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제 상황을 쭉 보면서 저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의와 국회의장 두 분을 생각하면서 저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167일쯤 지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야당과 유가족 측에 여러 가지 뭐 압박도 있었고 또 우리 여당 내부에 반발도 있었고 1, 2차 합의를 했지만 또 그게 무산됐고 다시 3차 합의해서 어제도 계속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합의를 한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사법 체계를 잘 지키면서 또 우리 입장에선 여기까지 뭐 양보해도 되나라는 정도까지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 또 정의와 국회의장 9월 26일 본회의 소집에서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당만 참석을 해서 특히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의장 사퇴 결의안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30일로 미뤘고 저는 좀 유탄을 맞았습니다. 제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이 30일 있기로 했는데 못했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의총장에서 다른 의원들한테 그랬습니다. 30일 날 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안건을 함께 처리한다면 26일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낫다. 다만 야당이 그때까지 좀 생각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아직 걱정하는 게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했는데 정의화 의장도 인내와 뚝심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는 어떤가요? 지금 좀 분위기가 정의화 의장 그 규탄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좀 바뀌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 문제 가지고는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는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그런 면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또 뭐 일부 의원님들은 그래도 뭐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는 좀 저하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지금 이완구 정의와 그 다 여당 출신들인데 야당 출신들 중에 야당위에서도 좀 칭찬할 사람 한두 명만 얘기해 주시죠. 짧게. 제가 생각한다면 뭐니 해도 저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또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뭐 얻은 거 없이 들어가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신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정치 경험이 많고 늘 우회주의자를 자청하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어제 또 뭐 협상 소통도- 과정에서 예. 고생 많이 하셨던 박영선 네, 원내대표께도 박영선 원내대표도.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이 어제 의총장에서 소통도 쳤다고 하는데 의총장 어땠어요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런 입장을 쭉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세적인 거였고 또 이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약간 좀 을적인 위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전국 처음에는 아주 뭐 기세당당했던 그런 이제 갑이었고 또 유가족 역시 뭐 슈퍼 갑적인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 합의가 무너진 뒤에는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역전된 감이 있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8월 19일에 그 여야 협상 안 하고 예. 어제 협상 안 하고 별 차이가 사실 없었어요. 심지어 유경근 지금 그 가족 대변인은 2차 협상안보다 후퇴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의원총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8월 19일 2차 그 합의안을 거부할 때는 이걸 받아들이자든가 추인하자든가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였고 저도 그때 이제 그런 극소수에 속했지만은 불과 한 두세 명 정도가 뭐 기어 들어가는 약간 목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아주 거대하는 이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두세 명 거부하자는 누군지 것이. 궁금한데 얘기해 줄 수 없나요? 그랬는데 김성건 의원도 이제 그 중에 한 그리고 분이었는데 황주호 의원이 네, 이렇게 뭐. 했군요. 그랬는데 예. 어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수그러들고 불과 한 두세 분 정도가 나와서 뭐 오늘을 하지 말고 내일 등원하자든가 또는 뭐 투 트랙으로 협상하고 뭐 이건 또 뭐 국회는 국회도 열고라든가 또 한 분은 유가족의 뜻을 우리가 동의를 중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면 되느냐 뭐 이런 정도였지만 뭐 중과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적은 목소리였고 이제 대세 자체가 이제 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한 달 한 20일 열흘 사이에 뭐가 있었냐? 저는 국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일부 당내 사람들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국민 여론에 굴복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그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들어가자.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들어갔어도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 박수 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황종호 의원님 수첩 좀 볼까요? 뭐라고 쓰셨는지 수첩이 보니까 그 철학적인 것도 있고 뭐 시도 쓰시고 그러던데 이번엔 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종호 의원의 수첩입니다. 집권의 길에서 스스로 멀어져가다 제1야당의 비극. 왜 우리는 막말과 막처신이 더 많나? 이거 뭘 보시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 이제 이건 뭐 저의 이제 오랜 그 의문입니다. 저는 그 강진 군수 시절에도 우연한 성공은 없다, 우연한 가난도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극단적으로 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뭐 45% 언저리에 있고 저희는 20이 채 안 되고 뭐 10몇 %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 막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이제 그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데 일일배서는 안 된다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아니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한 결과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여러 계기들의 축적이 나타난 것이 국민의 민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될까? 왜 3분의 1밖에 안 될까?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꼭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거기서 저는 이게 지금 문제가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못해서 새누리당에 비해서 비교 열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 눈밖에 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의 그 뭐 가슴 아픈 또는 저의 느낌을 가끔씩 적었던 겁니다. 예. 자,
제 수첩도 좀 공개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제작진이 제 거도 공개를 하자고 해서 제가 제 수첩을 써봤습니다. 자, 뭐 비슷한 그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여야 영수회담의 추억인데요. 그 이 의원님도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취재하셨었고 저도 2000년부터 청와대 취재했었고 그때 여야 영수회담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영수회담이 몇 번 열렸었습니다. 제가 이 추억을 떠올린 것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권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만나서 하시면 좀 어떨까? 왜냐하면 여야 영수가 만나서 그때도 결과는 안 좋았어요. 김대중, 이회창 두 분 만났을 때도 결과는 늘 안 좋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좀 관계가 더 경색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야의 어른들이 만나는 것 자체를 보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안도하는 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지난번 박영선 원내대표 만났을 때는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좀 만나셔서 좀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에 쓴 거거든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교정할 수도 있고 다만 이번 국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캐나다 유엔 방문 마치시고 막 오신 시점이고 네. 또 9월 26일 돌아오셨나요? 9월 26일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본회의를 소집하신 시점이라 타이밍은 조금 이번 어제 본회의 전까지는 여의치 않았던 것 같은데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상대방 주장을 다시 한번 경청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건 하고 결국은 우리는 모세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정치가 아니고 모세계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에서 접점을 찾아가려는 이 모세. 거기에 이제 그 정치가 예술이라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정치는 국민들께 짜증만 나게 하는 그런 수위 말해서 정치는 뭐하러 하느냐. 정치권의 불신의 요인이 되는 거죠. 청와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청와대 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좀 그 두 번째 제가 쓴 게 조경태, 정청래 그 이 두 분 저희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 문제로 대담을 했었거든요. 토론을 했었거든요. 이 두 분을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한번 출연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얼핏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의원님?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거? 이제 그게 성사만 된다면 아주 흥미진진한 기획일 것 같고 시청률도 아주 굉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방송 사고가 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워낙 본인의 소신과 입장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나오면 아마 불꽃 튀는 좋은 토론, 논쟁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김현 의원을 두고서 서로 최근에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그랬었는데 저는 여야 관계 얘기를 하자면 여야는 원수가 아니라 맞수인 거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야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좀 너무 이렇게 대척적이고 분열하고 갈등하는데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관계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이제 52% 정도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52%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100%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지금도 본인의 그 가치의 수호자인 것 같은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치의 포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식과 책임감과 포용력으로 자주 만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직업 세계의 동업자다. 이런 생각으로 전화하고 만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야의 대표들끼리도 원내대표끼리도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조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의 경우도 최소한의 금도를 가진 상태에서 상호 존중하고 그러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걸 존중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좀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도 하고. 소주까지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지 못하면 정치는 불가능한 거고 거기에는 통치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바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영수회담 관련해서 또 드릴 말씀은 이제 야당 측에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과거에 영수회담을 한다면 대통령을 좀 압박을 해서 좀 한 건 하려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영수회담을 또 요구를 하고 가서 예. 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리 존경하는 황정우 의원님 말씀처럼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진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되 예의를 갖추고 이러면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내가 대통령을 좀 압박을 하고 공세를 지어서 뭐 한 건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진짜 진솔하게 해서 자기 흉금을 털어놓고 또 대통령 의견도 듣고 이래서 또 한번 야당 쪽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입장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삼할 칭찬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할 칭찬의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 여당의 얘기에 대해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짐짓으로라도 우리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10마디 한다면 3마디 정도는 칭찬하고 여당도 칭찬하고 마찬가지로 또 여당에서 야당에서 그렇게 하고 삼할 칭찬의 문화와 관행을 여의도에부터 좀 정착시켜 가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상호 존중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뭐 발전과 평화와 행복을 위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다. 네. 선의의 경쟁자다. 국민을 향한 충성심의 선의의 경쟁자다. 원수가 아니라 이런 인식이 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3할 칭찬제 그리고 아까 고수미안 고수 뭐였죠? 미고안수. 고 미고안수. 미고 안수. 그다음에 여야는 적수가 아니라 맞수다. 이런 정신을 두 분이 좀 앞장서셔서 국회에서 실천을 해주시기를. 저희는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 수첩 이상일 의원,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